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화공영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1-840번이고요. 현재 시각은 6월 30일 3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토목 건축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이제 건설 회사가 되겠는데요. 지난 이제 2007년도에도 엄청난 이제 끼를 발산을 했고, 지난 2018년도에도 그렇고, 그걸 제외하더라도 간간히 이런 상한가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좀 끼를 많이 분출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는 이제 대우나가 이제 그 공약으로 나왔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우나 공약 속에서 관련 수혜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2018년도에는 이제 남북 경협주로서의 이런 움직임을 좀 보였었던 것 같고요. 이후에도 뭐 이런 이제 중간중간에 뭐 4대강 이슈라든지 건설 토목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때마다 상당히 좀 강한 끼를 발산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이제 8월 달에 이렇게 상한가와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렸던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이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홍수 때문이었나, 아마 이 부분들 때문에 4대강 관련 이슈가 또 재부각되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때 터진 이런 엄청난 거래량적인 부분들 상당히 좀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랜 기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이 부분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상승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역배열 하락 추세 속에서 흘러내리던 주가가 이 상승을 통해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후에 주가는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면서 이런 상승 곡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건설 회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차기 대선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 결국에 이제 또 주택 공약적인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 이제는 인맥의 시대는 끝났다. 뭐 인맥 관련주로서 움직이는 이런 시기는 끝났고, 이제 그 차기 대선 주자들의 공약과 비전 속에서 나오는 이런 이슈들이 뭐냐에 따라서 그 정책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토목 건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택 문제 속에서 여야 막론하고 차기 대선 주자들이 결국에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거의 비슷비슷하죠, 다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차기 대선의 화두는 결국에 뭐 주택 공급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부동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서 뭔가 이 건설주들로 하여금 좀 움직임을 가져가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이 회사도 건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기본주택 정책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 이 범양건영이 오늘 기본주택 관련 정책주로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동시에 뭐 덕신, 하우징 뭐 이런 종목들부터 대부분의 NX 건설, 뭐 건자재 관련주들, 삼부토건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화공영도 좀 상승세를 좀 타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참고로 뭐 실적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기보다는요, 이슈적인 부분들과 거래량적인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되는 종목이다. 뭐 이 종목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상관없이 이슈와 거래량적인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의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히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와서 끌어올려주는 종목도 아니고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주가 상승의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 되겠죠.
다만 이 종목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어떠한 수급의 주체가 존재한다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세력들이겠죠.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철저히 올라갈 때만 이렇게 양봉이 터집니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때만 양봉이 터지고, 하락하고 횡보하는 흐름에서는 거래가 없어요. 이걸 이제 분봉에 들어가서 한번 좀 체크를 해서 보면, 이 분봉의 흐름인데, 이 분봉에 들어가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매수의 거래량, 양봉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음봉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뭐 10분봉으로 봐도 뭐 마찬가지죠. 10분봉으로 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양봉의 거래량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이 터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터져 있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양봉에서 분봉으로 봐도 그렇고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 양봉에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다시 한 번 더 또 저점을 높여가고 거래량을 터트리고 다시 또 저점을 높여가고 또 거래량 터지고, 이런 이제 관점에서 결국에 지금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구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매물이 분명히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대북주로 올라갔다가 무너지면서 이 구간에 매물이 쌓여 있을 텐데, 이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이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한번 올려주고 내려잡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면서 이 구간에 매물 소화를 하면서 점차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상승에서 보면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매수의 거래량, 양봉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계속해서 좀 유입되는 흔적들이 상당히 좀 이상적이고, 딱히 지금 부각은 되거나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 시점에 만약에 뭐 어떤 차기 대권 주자의 뭐 정부 정책 관련주, 공약주로 만약에 편입만 된다면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2018년도 이런 이제 구간대도 다시 한 번 더 이제 또 터치하러 가는 그런 그림들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음봉에서의 대량 거래량만 좀 조심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음봉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순간 주가의 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항상 일봉으로만 보지 말고 이런 분봉을 통해서도 음봉에서의 대량 거래, 어느 정도 주가가 급등을 해 있는 시점에서 뭐 상한가나 이런 것들을 가고 급등을 해 있는 시점에서 막 음봉이 터지고, 분봉에서 막 이런 이제 음봉 캔들이나 이런 것들, 음봉의 거래량이 막 터지면 그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점차 이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중장기적인 방향성도 우상향 흐름들을 잘 견제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 뭐 팔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건 뭐 사실 뭐 중장기로 볼 종목은 아닌데, 이제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은 이 방향성 흐름들을 좀 타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뭔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현재 이 종목의 저항대가 이제 한 9,000원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전에 보시면은 뭐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런 구간이 이전에 올라올 때 두들겨 맞고 올라갈 때 두들겨 맞았던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정점으로 해서 저항의 기준으로 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이런 상승 삼각형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꼭지점에서는 분명히 방향성이 위든 아래로든 나올 텐데, 현재로서는 이제 정치, 정책, 공약 이런 쪽에 뭐 편승할 가능성이 높고, 거래량적인 부분들도 음봉의 거래량 없이 양봉에만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매집의 형태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전 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밑으로 흐름들이 나오기보다는 좀 위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이 저항대를 이번에 돌파가 돼서 N자형으로 이런 흐름을 가져갈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누르면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힘을 모아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보유자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요.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타점을 보거나, 아니면 좀 내려왔을 때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의 기회에서 매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에 끼가 많기 때문에 한번 날아가면 뭐 상한가나 이런 것들도 쉽게 나오는 종목이라서 충분히 이렇게 힘을 모으고 어느 일정 시점에 어떤 뉴스나 이런 부분들, 이런 종목에서 뉴스 나오는 거는 어차피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주면은 이제 뉴스 써줘요.
그래서 이런 종목의 뉴스가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이제 다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저기 해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또 움직이는 그런 여지나 이런 것들이 차후에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고 아직까지 저항의 이런 돌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떠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은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코너도 있으니까 무료 추천주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코너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 검색기가 있는데요. 이 테마주 검색기는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의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날 어떤 테마가 강세 테마고 주도 테마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와 공유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